참 어려우시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TSE로 오늘 장중에 16% 강세 보이면서 69,2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또 시원하게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반도체 소부장 쪽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렸고 1차, 2차, 3차 오늘 3차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또 이런 와중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 소켓 부분에서의 매출 안정화라든가 성장세, 이 4차 목표가를 어떻게 우리가 또 높여야 될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TS의 다음 목표가, 다음 전략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신 분들 잠시 후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정말 또 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 이 내용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다시 한번 주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도 저희와 투코스와 함께 또 중요한 전략들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투자 매수기법 강의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반도체주들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이런 개별 종목들 어떻게 분석하고 전망을 세워봐야 할지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으로는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 가져보면서 현재 장 마감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내일장 준비를 해봐야 할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방법을 통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매직 솔루션 이용권까지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참여 방법 통해서 입장하셔서 또 많은 내용들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고 매직 솔루션 이용권까지 함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이야기도 먼저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코스피 2740선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삼성전자가 장 마감쯤에 상승폭을 한 차례 더 올리면서 85,300원, 3년 만에 최고가까지 올랐고 SK하이닉스 4.9%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또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또 현 선물 시장에서 양시장에서 함께 들어왔던 흐름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극적인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상승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 또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되돌림을 주었다라는 것.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종목인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거기에 또 저PBR 관련주들까지 네, 같이 올라왔다는 게 역시 시장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상승의 기조가 훼손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오늘 입증한 그런 하루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자리에서 또 계속 치고 나간다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다음 주 우리는 4월 10일 날 총선의 그런 어떤 움직임 그리고 또 미국의 CPI가 발표되는 거 10일 날은 PPI가 발표가 되죠. 10일 날 CPI, 11일 날은 또 P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구간까지는 어떤 저점과 고점의 이 변동성이 연출될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밀린다고 쫓아가면서 뭐 손절을 한다든가 매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반등을 줄 때 적절하게 이익 실현이라든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이러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TEC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먼저 하나마이크론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 사실은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국내 1위 업체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 강조를 드려왔죠. 우리 투코스 시간에도 2차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은 500원이 모자른 흐름이에요. 바로 또 직전 고점에서 물량들을 소화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전개가 되면서 급등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급등의 요인은 두 가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일정하게 박스권을 형성해 주었고 또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주가의 어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으로 이제 흔들리게 만들었었는데 지지난주에 이러한 거래량이 수반이 돼주면서 연이틀 저점에서부터 외국인들의 그러한 사채 물량들을 소화해 주었다라는 거. 거기에 또 오늘 SK 하이닉스의 미국의 5조 규모의 투자 바로 반도체 패키징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물론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하나마이크론이니까 삼성전자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존에도 이러한 그 패키징과 관련돼서 SK 하이닉스에다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2025년 이후부터도 2028년까지 바로 또 새로운 어떤 물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이 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타났고 결국은 그렇다면은 하나의 이것이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면서 이 직전의 고점대들을 빠르게 돌파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접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우리 투코스 시간에 공략 주니까 네. 뭐 35,000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굵직한 SKC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요 고점을 잠깐 조정을 보이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13만 원대로 다시 올라섰다라는 거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급등세가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로도 물론 분류도 되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재료 쪽이라든가 소재단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차별화되면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면서 옥석 가리기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고요.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그 모멘텀들은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은 정말 시장이 뭐 상승을 하든 뭐 하락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올해 1월부터 말이죠. 이 안정적인 이런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과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것처럼 네. 이러한 상승 기조를 잘 이어져 가고 왔습니다. 어느덧 뭐 20만 원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인데 오히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경계감을 가져야 될 만한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꺾이기 전까지 홀딩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추격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숨고르기 하는 과정에서 대응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또 지주회사 관련해서 우리가 저피별 관련주들 특히 LS그룹의 지주회사 LS 같은 경우도 흔들리는 이런 직전 고점을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이제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었죠. 한 4, 5일 동안 전체 시장의 흐름과 더불어서 조정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양봉들이 강하게 연출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금융주들도 배당락 이후에 많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흔들렸어요. 그러나
바로 또 오늘 같은 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반등세가 연출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결국 캔들에서의 양봉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가 추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다이아는 급격하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다이아도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한 번 더 나올 때는 단기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또 움직였던 특징주들을 통해서 시장 흐름들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굉장히 많이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또 공략주이기도 한 만큼 이제 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전략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전력 설비주들이 이제 AI 향 모멘텀을 안고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많이 올라온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좀 조심조심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 함께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역시나 또 매도하는 전략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은 이제는 좀 조심해서 보셔라는 말씀 또는 더 갈 수 있는 종목들 좀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내일 시장, 벌써 내일도 금요일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포인트들로 준비를 해봐야 될지 내일장 전략도 세워볼까요? 내일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 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한 4, 5천억 정도만 나오면은 땡큐다.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흐름으로 발표를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컨퍼런스와 관련된 이런 그 콜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말이죠. 바로 하이닉스도 처음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바로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공장 투자를 하기 위해서 5조 2천억을 들인다고 하죠. 2028년에 하반기 HBM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반도체 관련한 쪽들이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또 계속 어떤 기술 개발하면서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신제품을 공개한다든가 새로운 또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 HBM 16단 샘플을 공개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아직 양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연말 차세대 D램 6세대 10나노미터급 D램도 양산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나오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2028년에 HBM이 양산을 시작하겠다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고점이 나오고 아무것도 안 팔리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 쓰레기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 뜬금없이 여기다가 짓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엔비디아와 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몰라도 엔비디아에서 선수금도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런 4조, 5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 자본 가지고 또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 또 정부에서도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 보조금을 내부 뭐 기재부는 뭐 세제 혜택을 주자, 뭐 산자부는 뭔 소리야? 있는 돈 더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어떤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떠한 발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이런 성장의 모멘텀과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IT 소부장 쪽들의 어떤 실적단들 그리고 모멘텀들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하나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원익 IPS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AD 테크놀로지 이런 디자인 하우스 쪽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장이 흔들릴 때는 또 괜히 겁납니다. 아,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의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가 1000주를 살 수 있으면 1000주 오늘 하루에 한꺼번에 다 사나요? 아니요. 100주, 200주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신다면 반도체 쪽에서 물리더라도 큰 손실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이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정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뭐 양산이라던가 투자, 개발, 또 신제품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들도 좋지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소부장주들 분할 매수 전략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또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투코스 시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매직기법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TSE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말쯤에 제시드린 종목이고요. 딱 해가 바뀌고 나서 정말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오늘은 이제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좀 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적자의 고리를 끊고 흑자 전환과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나온다라는 이러한 전망 속에 목표가들이 증권사 하우스에서들 계속 지난달 25일 날에 7만 5천 원이었는데 엊그제 4월 2일 기준으로 8만 원까지 목표가를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깐 여러분들 실적 예상 밴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에 뭐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뭐 매출도 그렇고. 근데 올해 2024년도에 이제 매출도 지난해 대비해서 14% 이상 증가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360억으로 16억이죠. 그리고 흑자 전환된다라는 거. 또 2025년도에도 매출 17%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흑자 전환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438억의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38% 이상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결국은 주가가 말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TSE의 어떠한 주가의 움직임들을 여러분들 한번 이 다이아로만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요. 사실은 작년 말에 반등을 주었다가 횡보하는 구간들이 나타나고 결국은 여기를 돌파해 주지 못하고 시장이 1월 달에 흔들리면서 같이 한번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어떤 상승의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확대해서 또 보시면 이 다이아가 계속해서 커졌다가 2월, 3월 중순부터 작아졌죠. 그리고 혼돈의 구간 어떤 면에서는 변동성이 연출되는 이러한 빨간 선, 파란 선이 교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반도체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 흐름과 맞물리면서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고 장대 양봉으로 이 저항대를 돌파해 주었다라는 거. 이것은 새로운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TSE 같은 경우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3차 목표가 돌파한 이후에 바로 4차 목표가는 7만 5천 원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TSE 같은 경우에 4차 목표가 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TSE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꼭 함께 보시면서 매일매일 좀 어려운 시장 함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내용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네.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반도체가 중심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2차 전지 쪽들과 바이오 쪽들은 어저께 이제 꼬리도 달아주고 그리고 양봉도 연출되는 그런 상승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오늘 또다시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쪽들이 오전에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네. 지지꼬리를 달아주면서 뭐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반등 주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아침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 증시의 기술주들의 어떠한 반등의 흐름들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주목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반도체 쪽에 중심이 되고 있다. 엔비디아는 빠졌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급등하는 네.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15분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같이 하신다면 오늘 시장도 대응하기가 아주 쉽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서동구의 매직타임
온라인과 또 유튜브로 동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 후에 저희 본방송 함께 봐주시면서 마감 후에 전략 세워보시고 뉴욕 증시 진행되고 나서 또 개장 준비하실 때는 온라인 무료 방송 15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날 시장 대응 전략 또 잘 세워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입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서동구의 투코스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스크롤 내려주시면 소장님 얼굴이 보이실 거고요. 그 아래쪽에 초록색으로 방송 예정 네모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그 빨간색 네모 누르시고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15분씩 알찬 온라인 무료 방송들 함께 해보시고 또 많은 공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주들, 이 주도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정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희의 공략주들은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을 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방법을 노하우들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놀라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시장은 또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반등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반등은요, 아주 의미 있게 나왔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왜요? 시장이 갑자기 외국인들이 선물로 공세를 펼치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니까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뭐 방법이 없죠. 그러나 반격을 할 때는 바로 그러한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들이 중심이 되면서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왔고 거기에 또 저 PBR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그렇고요. 올라왔다라는 거는 최소한도 최악의 뭐 여기서 더 빠지면은 또 뭐 2,600 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지지선을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게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여러분들 이 16가지 패턴 중에서 대비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 하나금융 지주가 반등이 나오는데 어떠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파란 다이아가 이렇게 커지는 구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모멘텀 시그널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파란 시그널에서 오늘 빨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끝나고 내일 다시 또 파란 시그널로 바로 바뀔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빨간 시그널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어저께만 해도 이거 내가 매도해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은 이런 시그널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매도를 좀 보류했다가 그리고 조금 더 내일 더 올라오는 흐름이다 그러면 일부 분할 매도 하시거나 그리고 빨간 시그널에서 파란 시그널로 전환될 때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뭐 손절이든 일시론이든 내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횡보 구간에 놓여져 있다가 빨간 다이아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고 시그널도 빨간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와주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최소한도 20, 30% 이상 이격이 좀 벌어지니까 2차 상승 VI까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적절하게 이익 실현 하시는 거고. 간단합니다. 이 16가지 패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기본적으로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파란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거기서 시그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단행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TSE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45%의 수익률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12월 7일, 27일 날 여러분들이 요 47,700원에 편입이 되고 오늘 기준으로 장중 69,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4%, 그리고 고점 기준하면 45%, 여기서 75,000원 여러분들 57%, 75,000원으로 딱 끝날까요? 아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리포트라든가 또는 추세의 위치라든가 흐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어떠한 목표가를 또 조정해 줄 수도 있는데, 뭐 75,000원이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목표가의 어떤 폭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변곡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같이 그림 공부를 이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자리, 이제 여기가 일정한 밴드죠, 사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 주니까 상승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하락하면서 어디에서 지지를 받습니까? 이게 저항의 자리였던 자리들이니까 이게 이제 지지선으로 일단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등을 여기서 못 주고 다시 밀려버리니까 지지받는 듯 했다가 깨졌죠. 그리고 다시 반등을 줍니다. 이 주는 과정에서 쌍봉의 패턴들이 또 나타났는데, 이 종목이 만약에 여기까지 밀려버렸으면 이 밴드에서 움직였겠죠. 그러나 바로 이 자리, 직전의 고점의 자리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상승의 흐름들이 올해 들어와서 강하게 연출될 수 있었던 그 큰 흐름에서의 지지와 저항 속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그림만 놓고 보신다면 정확한 매수의 타이밍, 가장 좋은 매수의 타이밍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돌파하고 안착이 될 때. 그리고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내려와서 저항을, 지지를 받는다.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또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시그널과 함께하는 그림인데요. 항상 말씀드렸죠? 캔들이 먼저 움직이고 시그널이 움직이고 웨이브 다이아가 움직여줍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형성하는 거죠. 지난번 구간에서도 이렇게 하락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점을 주지만은 시그널은 좀 더 밀리는 이러한 모습들도 연출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작용하지만 시그널은 더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되밀리고 이탈되고 여기에 저점들을 훼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위 이중 고점, 쌍봉, 그 자리가 저항이 아닌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면 돌파하고 새로운 흐름이 나오는 이 모습이 시그널성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는 우리가 다이아만 봤으니까 만약에 시그널을 가지고 단기적으로도 짧게 매수하거나 또는 고점 매도도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타이밍이 여기서 어디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1차적으로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다이아는 작아지고 있다. 파란 다이아가.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매수 검토하거나 소극적인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여기 구간에서는요,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 시간이 빨리 올라가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전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캔들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놓으니까 더 쉽죠, 여러분들? 자, 4번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여기가. 4번에 해당되는 구간.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뭐 여기서 뭐 이익 실현을 하든,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조금 이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계속 횡보해 주니까 여기서 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고점 돌파 못 하니까 여기서도 또 일부 이익 실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 자리는 오히려 파란 시그널 나오고 파란 다이아로 전환되니까 바로 10번에 해당되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일단 시그널만 전환이 됐으니까. 그리고 다이아가 이제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또 4번에 해당되는 자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자리. 그리고 지지받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 돌파, 이격 벌어졌다. 익실현. 분할 매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여기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탈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파란 다이아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흐름은 아니고 고점권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횡보 구간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니까 잘 유지되고 있다가 오히려 다시 또 빨간 시그널 나와주니까 소극적으로 분할 매수해보는 자리가 나오고 오늘 급등하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또 다른 한 단계 레벨업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지지와 저항도 찾는 거다. 근데 이런 모습을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뭡니까,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종목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안정적이고 여기 고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도 멀었어요. 자, 다음 월봉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월봉에서는 이 고점을 가려면 아직 멀었죠? 그리고 이제 시세가 시작이 되는 이 과정에 있는 겁니다. TSE 75,000원 4차 목표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일 아침마다 8시 15분부터 30분까지 온라인과 유튜브에서 동시에 오늘의 전략과 관심 종목들 TSE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함께 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투자 자료입니다. 투자 판단에 대한 여부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 많은 내용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보이실 텐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장 전에 15분씩 함께 하셔서 그날그날의 시장 대응 전략들 똑똑하게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이 시간의 특징주 분석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 현재 4%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관련주로 최근에 또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종목이고요. 이어서 LS 머트리얼즈가 현재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인데 이후 조정을 꽤 많이 받고서 최근에는 바닥을 다져주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설비주들이 최근에 계속 관심을 받고 있는데 현재 대한전선이 3%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AI 수요 증가의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장 6% 강세로 마감을 지은 상황이고요. 삼화전기 역시 현재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 데이터 센터용 콘덴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SKC가 현재 1%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KC도 오늘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또 유리 기판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함께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소장님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요즘 전선주들이 핫하니까 네. 대한전선도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을 많이 마음고생 시켰던 뭐 뻑하면 증자하고 말이죠. 네. 그랬던 종목이니까 한번 추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빼고 요 다이아만 놓고 한번 우리가 또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게 보니까 어떠한 그 흐름들이 지금 연출이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이 라인이 대단히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상으로는 일단 돌파됐지만 추세상으로도 이 저항을 돌파를 해줄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저점들을 높여주었다라는 거. 요 라인들이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이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못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가 절대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 가격 레인지로 봤을 때는 9,500원, 600원 정도 되는 자리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캔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캔들은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저항으로 작용이 될 만한 것들이 이쪽에 한번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500원을 이제 안착해 준다라면은 그 다음 자리 이 12,500원부터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단기전에 만약에 접근했다면 일단 한번 매도한 이후에 그 다음 11,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받을 때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는 뭐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본다면 빨간 다이아 추세가 아주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도 아주 잘 실려주고 있고요. 또 시그널선도 아주 잘 붙어 있습니다. 또 이격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이니까 시그널선에서의 파란 시그널로 전환되는지의 여부, 그걸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또 이렇게 저항을 뚫고 가는 그런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도 요즘 시장에서 아주 핫하게 움직이는 그 네.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자, 일봉을 보시기 전에 데이터 솔루션의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데이터 솔루션도요, 사실은 작년에 좋은 흐름이 연초부터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어떠한 종목이었었는데, 이때 이 어떤 면에서는 2022년도에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냉정히 보면은 1년 이상을 쉬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서 빨간 다이아가 나오고 중기적으로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봉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일봉상에서는 지금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의 패턴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크게 음봉도 받고 다시 시그널선에서 잤는데, 결국은 이거는 여러분들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면 당연히 조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난 4월 2일 날에 이격 121, 그리고 그 다음 날 116, 오늘 이제 114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이 다이아를 기다리기보다는 이 시그널선과의 이격을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다시 한번 공략할 타이밍들을 잡으시면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이런 라인들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추세를 살아서 주봉상으로든 월봉상으로든 계속 갈 수 있는 흐름이니까, 내일 시간에서 6시까지 잘 상승 흐름이 나와서 움직여 준다라고 하면은 이 8,300원대에 놓여져 있는 이 고점을 내일 돌파해 주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틀 동안 거래가 급감됐었는데요. 이 거래가 급증해 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점 8,300원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게 될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 종목만 더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모트를 한번 볼까요? 네. LS모트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지난 연말에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쌍봉의 패턴 이후에 급격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식이죠. 이제부터는 바로 뭡니까? 이렇게 파란 다이아가 급격하게 진행이 될 때는 매수에 접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횡보했다가 치고 나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못하니까 한 단계 더 내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간부터는 그렇게 매도세가 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3월 중순 이후부터도 횡보해 주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파란 선이나 빨간 선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도할 급한 매물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만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 주 들어와서는 이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바로 중요했던 것은 이날 거래량도 실려주면서 모처럼 만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직전의 고점도 이때도 거래가 한번 있었습니다. 돌파 시도를 한번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자리가 안 무너진다. 그렇다면 23,000원에 대한 지지력이 확실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거래가 실리는 걸 확인하시면서 요 25,000원 초반 내지는 25,000원 밑에서 이탈가 23,000원 잡아놓고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LS 머트리얼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LS 머트리얼즈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시해드린 또 분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방법 통해서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직기법 공략주 오늘 목요일은 지금까지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이 공략주들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핫5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이 뜨겁게 움직였을지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자 오늘은 이렇게 1분기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핫5 종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보셨던 것처럼 반도체부터 방산주 그리고 또 지주사 CJ까지 나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보 반도체부터 바로 살펴볼까요? 네, 사실 1월 달에 포문을 열자마자 바로 어보 반도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냥 이렇게 급등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80%가 넘는 그러한 수익을 안겨드렸고 최근 들어서의 모습들을 보시면은 급격한 전체적인 이 반도체 관련해서 초전력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쪽이 좀 쉬어가고 다른 쪽으로 가고 하는 계속 이렇게 어떤 순환 흐름이 연출이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정을 보이는 이런 과정들 이후에 여기서 이제 하방을 잘 잡아주고 다시 한번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사이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상승한다고 상승에 취하지 말고요. 하락한다고 하락에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직전에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 1차 상승을 보여주면서 하방을 잡아주었던 이 오히려 저항을 작용했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신규에 관심을 두시려면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또 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19,000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2만 원 근처에서 매수의 관점이 아니고 이제는 18,000원과 17,000원 사이에서 이 15,000원, 6,000원을 이탈가로 잡아놓고 대응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3차 목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변함없이 계속 유지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2월 13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점검을 했죠.
이수페타시스 점검을 하면서 어저께였습니다. 어저께 점검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들이 이제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 괜히 쫓아갔으면 또 낭패를 당하실 수 있는 거고 장중에 흔들리면서 45,000원 정도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해 나간다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어떤 캐파 증가라든가 그리고 매출단이라든가 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3차 목표가 5만 원 네. 여러분들 잘 홀딩하시면서 또 적절하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매수 매도도 반복해가면서 적절한 비중으로 전량 매도했다가 전량 매수했다. 그 타이밍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비중을 매도하고 매수하면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는 이러한 전략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 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수페타시스 3차 목표 5만 원 향해서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AD 테크놀로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AD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종목의 경우도 뭐 가온칩스의 그러한 급등에서도 불구하고 좀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온칩스에 대적할 만한 오히려 더 매출단이라든가 또 시총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아주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단숨에 이렇게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과속을 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연출이 됐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 자리는요. 파란 다이아가 다행히 이제 작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시그널상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시그널에서의 이중 바닥을 형성해 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저점이 한번 나왔고 이번에 다시 또 파란 시그널 이후에 빨간 시그널이 나와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면서 오늘 다른 디자인 하우스 관련한 종목들도 올라왔습니다만은 나름대로 다시 또 4만 원을 회복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올라가면 쫓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장은 절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장이 아니니까 기다렸다가 4만 원 밑에서 뭐 39,000원이라든가 38,000원 사이에서 내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AD 테크놀로지 3차 목표가 53,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AD 테크놀로지도 역시 3차 목표가 53,000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방산주죠. 현대로템 또 어떻게 볼까요? 네, 1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방산주의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하면서 좀 중기적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월 29일이지만 뭐 실질적으로 2월 초부터 여러분들 뭐 2달 동안 잘 이렇게 대응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급등했다가 또 한번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는 자리가 결국은 직전에 이 고점대가 위치해 있었던 작년에 12월 달에 이 자리가 오히려 지지선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공략할 수 있는 자리. 지금은 이격이 벌어져 있는 자리니까 잠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말씀드렸던 3차 목표가 42,000원. 저 자리가 만약에 빨리 돌파가 되면은 새로운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주사 CJ도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CJ가 이렇게 잘 갈 줄 뭐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올리브영이라는 그런 부분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하고 이 무거운 주식이 여러분들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쉽게 이렇게 가버립니다. 2차 목표가 15만 원까지 편하게 들고 가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로템과 CJ까지 1분기에 가장 뜨겁게 움직였던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공략주 모두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여기에서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